자, 본격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프트 선수 위주로 2020-2021 V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 프리뷰를 한번 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세터와 리베로 포지션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터하고 리베로는 사실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또 프로팀에서 또 데려갈 만한 선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두 포지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졸업생으로는 중부대학교 김광일 선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정승현 선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얼리로 드래프트 참가를 확정한 인하대학교 홍기선 선수가 있습니다. 세 선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김광일 선수는 최근 제가 몇 년간 대학 배구를 봐오면서 굉장히 세터가 잘해서 팀을 이끄는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좀 프로 배구를 많이 봐오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성에 안 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중부대학교 배구부 선수들을 보면 좀 단신 공격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2년 연속 대학 배구 리그 챔피언을 했다는 거는 결코 가벼운 그런 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의 그런 경기 운영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소위 좀 어려운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블로커를 속이기 위해서 파이프라든가 시간차 살짝 이동하는 그런 공격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라이트 백어택, 퀵오픈, 속공, 백 A 속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조금 뭐랄까요, 이 선수하고 가장 호흡이 맞는 그런 여민수 선수와의 그런 파이프 공격, 저는 이게 중부대 그 배구가 성적이 잘 나온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 공격 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선수가 그런 중앙에서 파생되는 공격을 굉장히 즐겨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블로커들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또 속이는 플레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선수 단점이라면은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좀 어쩔 수 없이 토스 구질이 흔들리는 그런 단점이 좀 보여요. 또한 중부대학교에 좀 큰 공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김동영 선수, 삼성화재 지명된 김동영 선수가 좀 그런 굉장히 힘든 공격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라이트 자리에 윤길재 선수가 들어가면서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고성대회 1차 대회 4강전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그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결국 졌거든요.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윤길재 선수 쪽과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윤길재 선수가 중간에 구교혁 선수로 교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김광일 선수가 1차 대회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고, 그래서 2차 대회를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취소가 되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 선수가 저는 이제 대학배구연맹 그런 프로필로는 189cm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맨발 키 같아요. 맨발 키는 지금 186.1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황태희 선수가 아마 신발 신고 190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세터 치고는 좀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를 어느 팀이 이제 뽑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세터가 지금 9인난이에요. 지금 팀에서 지금 세터를 원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번에 나오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김명관 선수하고 이승호 선수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그렇고, 김광국 선수, 이승원 선수 두 명이 있는 삼성화재도 그렇고, 지금 이민규 선수, 이태봉, 광명우, 권준영까지 4명의 세터를 보유한 OK저축은행은 세터 생각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민규 선수가 지금 또 발목 피로골절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좀 또 이민규 선수 군대 가야 되거든요. 올 시즌 끝나고. 그러면은
뭐 자기 차례가 됐을 때 김광일 선수가 남아있다면 이 정도 선수면은 뭐 지나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현대캐피탈도 최근에 김영진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백업 선수로서 지금 황동일 선수밖에 없잖아요. 좀 지난 코보컵에서 황동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좋은 성적을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세터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광일 선수가 현대캐피탈 순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그 전에 뽑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중앙에서 파생되는 공격 비중이 높은 팀에 가면은 굉장히 빛을 발할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좀 퀵오픈 위주, 라이트에 있는 외국인 선수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팀이라면 저는 이 선수가 고유한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로팀에서 조금 오히려 이 선수를 조금 낮게 볼 수도 있어요. 당장 우리 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세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정승현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열렸던 1차 대회 우승 세터입니다. 그리고 세터상을 수상하였죠. 다 보이시겠지만 179.3cm라는 숫자가 지금 너무 눈에 크게 들어와요. 제가 일부러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정승현 선수가 이 토스 구질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선수가 이제 2018 시즌에 대학배구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중부대학교하고 이제 붙었을 때 당시 주전 선수는 이제 이원중 선수였어요. 지금 현대캐피탈 거쳐서 상무가 있는 그 선수가 나왔는데 이원중 선수가 흔들릴 때 정승현 선수가 투입돼서 뭔가 성균관대에 좀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주전을 꿰차고 성균관대가 계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세터가 필요한 팀이라면은 절대 마다에서는 안 될 그럴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장이 걸려요. 이런 작은 신장은 좀 프로팀에서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최근에도 경기대학교 이대원 선수라고 미지명 됐었을 거예요. 이 선수가 경기대학교 김명관 선수 이전 주전 세터였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토스도 잘하고 또 굉장히 짧게 깎은 머리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결국 지명받지 못했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승호 선수 원래 대한항공의 아마 수련 선수였나요? 4라운드였나요? 그때 지명받았다가 다시 지금 결국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서 한국전력으로 지금 둥지로 옮겼죠. 그 선수까지 좀 단신 세터들이라 조금 프로팀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받지 못한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정승현 선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조금 세터가 필요한 팀이라면은 순서 생각하지 말고 뽑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인하대 홍기선 선수가 지금 얼리로 나왔어요. 지금 인하대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얼리로 나왔으면 하는 선수는 사실 레프트의 신호진 선수였거든요. 굉장히 이 선수가 1학년 때부터 인하대학교를 뭐 캐리하는 그런 선수여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부상에 좀 시달리기도 했고 좀 부침도 있었어요. 사실 이 선수가. 그런데 신호진 선수가 아니라 홍기선 선수가 나오네요. 홍기선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인하대를 이끈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도코 선수 좀 많이 나왔었고 홍기선 선수 좀 나오고 그랬는데 올해 또 세터 필요한 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1라운드에 뽑기에는 조금 아깝다, 픽이 아깝다라는 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터 필요한 팀이 다시 살펴보면 뭐 한전, 삼성, 뭐 현대 그리고 또 우리카드도 지금 하승우 선수, 이호건 선수가 전부 지금 병역 미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 군대 갈 것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명 뽑긴 뽑아야 되고 또 홍기선 선수가 사전에 어떤 특정 프로팀하고 뭔가 사전에 컨택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명은 될 거예요. 될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앞순번 지명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1라운드 후반이 아닐까. 아니면 빠르면 1라운드 후반 아니면은 늦어도 2라운드 초반에는 세터가 필요한 팀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터는 이렇게까지만 한번 알아보고요. 리베로 포지션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또 성균관대의 이지율 선수입니다. 자, 이지율 선수는 최근에 대학 스포츠 블로그에서도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팀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도 묵묵히 뒤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팀을 받쳐주는, 앞장서서 팀을 끌어주는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런 팀을 받쳐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사실 리베로로 좀 이렇게 각광받는 선수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선수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지우 선수를 제가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 선수도 그 4년 동안 성균관대가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욱 선수를 롤모델로 꼽고 있대요. 최근에 성균관대에서 좋은 리베로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상욱 선수도 있고 또 이 선수도 그 뒤를 이어서 좋은 리베로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리베로 필요한 팀은 지금 삼성화재하고 KB손해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은 현대캐피탈. 나머지는 당장 그렇게 리베로가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오재성 선수가 군에서 복귀해서 한창 이제 커리어를 이어갈 한국전력은 아닐 것 같고, 뭐 뽑는다면 2라운드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KB손해보험은 지금 노장 곽동혁 선수하고 김진수 선수 둘 뿐이죠. 또 삼성화재는 사실상 전문 리베로는 임동호 선수, 수련 선수로 입단했던 임동호 선수 뿐인데, 지금 레프트와 리베로 겸업을 했던 이지석 선수가 사실상 지금 주전 리베로로 낙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베로 쪽 뎁스는 굉장히 좀 얇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여호연 선수와 구자혁 선수가 있는 현대캐피탈은 뽑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현대캐피탈이 리베로를 뽑을 것 같진 않고, 리베로가 정 급하다면 상무에서 11월 말에 전역을 해서 합류할 하명진 선수에게 리베로 유니폼을 입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카드는 뭐 이상욱, 뭐 장지원 두 아주 젊은 리베로가 창창이기 때문에 뽑을 이유가 없고, OK저축은행도 조국기, 정성현, 부용찬 리베로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전부스도 이지훈, 오은열, 정성민, 또 상무에서 백광현 선수가 복귀 예정이거든요. 이쪽도 리베로는 뽑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삼성, KB 이쪽에서 아마 조금 탐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리베로는 박경민 선수 좀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드래프트를 앞두고 가장 일찌감치 얼리를 선언한 그런 선수였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지금 2019년은 정말 화려한 한 해를 수놓았고요. 2020 대학 배구 1차 대회에서도 디그 1위를 수성을 했는데요. 디그 개수가 얼핏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개가 넘어요.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리시브는 1위를 못했어요. 근데 리시브 1위 한 그 선수가 이번에 또 얼리로 나온대요. 그 선수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민 선수는 굉장히 몸이 날렵하고 진짜 날아다녀요. 진짜 경기 보면은 진짜 날아다니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또 근데 단순히 이 선수가 화려함만 하는 그 디그만 잘하는 그런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시브도 굉장히 잘하면서 인하대의 후위를 책임졌던 그런 선수라서 저는 리베로가 급한 팀이라면은 이 선수를 1라운드에서 뽑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라운드에서 리베로 픽은 좀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라운드에서는 뭐 세터라던가 뭐 공격수라던가 뭐 이쪽 포지션을 뽑고, 리베로는 2라운드에서 보강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 매년 해왔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리베로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삼성화재가 됐든 KB손해보험이 됐든 굳이 박경민 선수가 아무리 탐이 난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에 뽑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1라운드에서는 다른 약점을 먼저 보강하고 2라운드에서 그 뒤에 있는 팀들이 리베로를 뽑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리베로를 뽑아서 저는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원하던 선수가 다른 팀에 가는 걸 보면은 이게 그거는 또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순서가 왔다면 뽑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취향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베로는요, 지금 뭐 제가 급히 지금 명단을 만드느라 그냥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는데, 경기대학교 리베로인 박지훈 선수도 나왔어요. 이 선수가 박경민 선수의 조금 그런 빛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리시브에 있어서는 견고함을 그런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 배구 1차 대회 올해 리시브 1위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그는 2위였고요. 이 선수하고 박경민 선수하고 사실 리베로계를 올해 양분했다. 1차 대회를 둘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리베로 급한 팀들 두 팀이 나눠서 영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에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에 뽑으면은 실제로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2라운드에 뽑고 1라운드에서는 앞서서 다른 조금 포지션 플레이어들 뽑으면서 그렇게 보강할 수 있다면 저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리베로는 홍익대학교의 이제 김도훈 선수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선수도 뭐 정말 급한 선수라면은 뭐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지율, 박경민, 박지훈 이 선수가 리베로는 저는 뭐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시간 세터하고 리베로 포지션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세터하고 리베로 포지션은 선수가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근데 제가 설명해드린 선수들이 대부분 프로팀에 저는 지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센터 포지션 선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팀들이 어떤 포지션의 선수를 조금 위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